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8일 새벽 2시입니다. 저는 이 책을 밤새워 거의 다 읽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에 쓴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이 책은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지난 12월 3일에서 4일 그리고 그 뒤 약 2주 동안 겪었던 것을 1인칭으로 나는 어떻게 했다, 나는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다는 식으로 쓴 르포 기사처럼 느껴집니다. 르포는 자기가 보고 체험한 것을 쓰는 이 기록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이 내용은 시간 따라 이 사태가 전개되면서 기록이 따라가니까 아주 박진감이 있습니다. 문학적이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12월 3일, 4일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교훈도 있고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군데군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역사의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계엄군과 경찰을 압박함으로써 국회 봉쇄를 느슨하게 만들었다.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국회 앞으로 몰려나온 시민들은 경찰의 국회 봉쇄 상황을 일일이 촬영하고 항의했다. 언론사 카메라도 실시간으로 군경의 출입 봉쇄 현장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그걸 보고 국민들이 분노했다. 나는 그것 때문에 현장에 있던 경찰이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 당직자들, 보좌진들은 계엄군과 경찰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면서 반란군이라고 구호를 외쳤다. 계엄 임무인 줄도 모르고 나온 젊은 군인들이 어떻게 위축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휴대폰을 든 시민들이 총을 든 계엄군을 이겼다. 이게 명문입니다. 이런 문장이 많습니다. 휴대폰을 든 시민들이 총을 든 계엄군을 이겼다. 시민들이 계엄을 막았다. 계엄 해제 요구 가결 정족수인 여야 국회의원 151명이 모이기 전 707 특임대, 특전사 등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로 구성된 계엄군이 본격적으로 국회에 진입하고 있었다. 나는 비상계엄의 승패가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과 경찰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대표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경들을 향해 동조하지 말라, 부역하지 말라는 자극적이고 강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냈다. 공시 1분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가 올린 메시지는 이러했습니다. 지금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습니다.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군경에게 말씀드립니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역사적인 문장입니다. 왜냐? 제가 바로 그 순간 텔레비전을 켜놓고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밑에 자막으로 이 문장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습니다. 국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군경에게 말씀드립니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경고는 아주 폐부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계엄을 반헌법적 쿠데타로 규정을 하고 여기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은 동조하고 부역했다가 하는 나중에 처벌받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더구나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고 현직 여당 대표가 이런 걸 날렸으니까 계엄군에 큰 경고가 되고, 이것을 보는 순간 저는
오늘 밤 안으로 이 계엄 사태는 진압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고민은 얼마나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인가 하는 여기에 집중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불러들이려고 동분서주하는 장면이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당 대표로서 내가 발신하는 메시지와 행동이 젊은 군인과 경찰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계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구실이 되기를 바랐다. 그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소식이 구체적으로 들려왔다. 특수부대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다. 계엄군이 본회의장에 진입하기 전에 국회의원 151명을 어떻게든 채워야 했다. 그리고 불법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배출한 우리 당 의원들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해제 요구 결의에 참여해야 했다. 나는 그런 책임감이야말로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 고민 없이 해제 결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은 국민의힘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한동훈 대표의 선택의 말하자면은 무게가 있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드라마로 만들면은 아주 멋진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한동훈 당시 대표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속속 담을 넘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우리 당 의원들도 담을 넘어 들어올 수 있다고 봤다. 나는 이 계엄을 해제하는 장면에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고 보수가 살고 국민의힘이 산다고 전화로 의원들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 계엄을 해제하는 장면에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고 보수도 살고 국민의힘이 산다고 전화로 의원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 남은 의원들 중에서는 오히려 당사로 모이라는 원내대표 추경호의 공지를 보고 본회의장을 떠나 당사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고민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나는 불법 계엄을 해제하는 표결에 우리 국민의힘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당과 보수 정치는 절멸할 것이라고 만류를 했다. 나를 믿어달라고, 여기 남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경찰이 국회를 에워싸고 의원들 출입도 막고 있어서 국회로 들어오기 어렵답니다라고 우리 당 의원들 보좌진들과 통화한 당직자가 내게 말했다. 나는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야당 의원들은 하늘을 날아서 들어오는 건가요? 어떻게든 들어오셔야 해요 라고 전하게 했다. 시민들이 막아서 국회로 들어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라고 그 당직자가 내게 의원들의 말을 전했다. 나는 다시 국민의힘이 계엄을 막으러 국회로 들어간다고 시민들에게 말하면은 시민들이 박수 쳐주며 길을 만들어 줄 겁니다 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그러던 중 김예지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위해 국회 담을 넘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이다. 담을 넘는 과정에서 부상이 우려되니 무리해서 담을 넘지 말고 담장 밖에서 대기해달라고 전화로 만류했다. 김재섭 의원은 담을 넘다가 부상을 당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이 국회 담을 넘어서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상황. 이것도 영화 장면입니다. 이건.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모두 108명이다. 108명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멤버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있다. 국회의원이 아닌 나는 그 대화방 멤버가 아니니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으로 하여금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당대표의 지시를 그 대화방을 통해 의원들 전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우리 당 의원이 한 명이라도 더 본회의에 참여해 이 계엄을 막아야 했다. 나는 이 계엄을 막는 장면에 있었던 우리 당 의원의 숫자가 나중에 우리 당이 보수가 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뗏목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게 문학적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이 계엄을 막는 장면에 있었던 우리 당 의원의 숫자가 나중에 우리 당이 보수가 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뗏목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18명이 침몰하는 국민의힘 또는 침몰하는 보수층의 구명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아마도 3월 초순에 헌법재판소가 예상대로 8대0으로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는 순간 이 1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구명정으로서의 역할이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한동훈 전 대표의 위상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글입니다. 이 책이. 밤 11시 24분경 주진우 의원을 통해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계엄 해제안에 반대하는 분, 계엄 해제안에 반대하는 분 계시는지요? 한동훈 당대표라는 전원을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방에 올렸다. 계엄 해제 방향에 대한 다수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메시지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꼭 그렇지는 않았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있었다. 이제 자정을 넘어 날짜가 바뀌었다. 12월 4일로. 0시 6분경 우재준 의원을 통해 대표님 지시사항입니다. 본회의장 와주세요. 방금 옆에서 직접 보고 지시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계엄 해제 요구 가결을 위한 정족수에 턱없이 부족했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여 명밖에 오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이라는 공지를 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의원들에게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 의원에게 당대표 지시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18명을 뺀 90명은 당사로 갔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역사의 심판에 아마 붙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0명과 18명의 차이. 0시 7분경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와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떠올렸다. 경찰의 국회 봉쇄가 강화되고 있기는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속속 들어오는 것을 보아서는 분명히 들어올 방법은 있었다. 어떻게든 알아서 들어와야 했다. 같은 시각 우재준 의원을 통해 다시 최대한 각자 방법을 써서라도 와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국회에 들어가고 싶어도 경찰 때문에 막혀서 못 들어간다는 의원들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속속 들어오고 있었다. 0시 9분경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다시 본회의장으로 오셔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본회의장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원내대표 추경호의 공지와 이에 호응해 당사로 모이라는 조정훈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텔레그램 방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당사가 아니라 본회의장으로 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올린 것이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서로 당사로 오라, 국회로 오라 하는 이 메시지가 오고 갔다는 이야기죠. 국민의힘의 어떤 분열상 그리고 오늘날의 국민의힘의 처지를
예상하게 하는 그런 실황입니다. 0시 10분경 우재준 의원을 통해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본회의장으로 모두 모이십시오. 당대표 지시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당사로 모이라는 원내대표 공지와의 메시지 혼선을 막기 위해서 당대표 지시라는 표현을 또다시 썼다. 나는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지금 원내대표실에 있는 의원들이라도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하도록 요청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무조건 본회의장으로 와야 한다고 언성을 높이면서 몇 차례 통화를 했다. 그러나 원내대표 발로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메시지가 몇 차례 발신되었고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내 메시지와 충돌했다. 이런 메시지 혼선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으로 올 의사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나중에 몇몇 의원들이 그런 아쉬움을 표시했다. 국회에서는 특수부대원들로 보이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본관에 진입해 당직자들 등과 격렬히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대부분이 중장년인 비무장한 국회의원들을 제압하기 위해 저 정도로 중무장한 최정예 특수부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했다. 계엄군이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것을 보고 계엄군이 국회 건물의 전기를 끊으려는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아주 예리하게 본 겁니다. 이 한동훈 전 대표는 이 군사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매니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더라? 밀리터리 덕후, 밀떡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표결을 막기 위해 동원 가능한 극단적인 수단으로서 전기를 끊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전기를 끊으면 암흑이 되고 국회 전자표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계엄군 야간 투시경 장비를 보니 표결 못하게 전기를 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내가 같이 모여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말했다. 한 의원이 에이 설마요 그런 사람 다칠 텐데요 라고 말했다. 이런 계엄까지 한 걸 보면 오늘 밤 설마는 없어요 라고 다시 내가 답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라고 다른 의원이 물었다. 나는 여기 최대한 많이 모여서 끝까지 버텨야죠. 전기가 끊기면은 수기로라도 표결을 시도해야 하고요 라고 말했다. 국회 본관에 있던 당직자들, 보좌진들은 계엄군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엄군과 대치하고 용기 있게 맞섰다. 소화기를 분사하고 본회의장 출입문을 소파와 탁자로 겹겹이 막았다. 기자들이 본회의장 밖에서 카메라를 무기 삼아 계엄군을 압박하듯 그런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던 데는 그분들의 공도 컸다. 그러니까 사진기자들의 카메라 그리고 이 국회 보좌관들의 이 바리케이드 만들기 이런 게 계엄군들의 길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의 밤 본회의장 안에 있던 나를 비롯한 국민의힘 사람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의 기복을 느꼈다. 무엇보다 고립감이었다. 본회의장에 있는 우리는 소수였고 우리 당 의원들은 다수가 당사에 머물러 있었다. 계엄을 해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여당인 우리가 야당과 같이 계엄을 막기 위해 투표하는 것을 지지자들은 어떻게 볼까? 오히려 배신자로 몰리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언제 특수부대가 본회의장으로 진입해서 우리를 잡아갈지, 언제 전기가 끊길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때 한동훈 대표는 그 본회의장 안에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본회의장 안에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는 야당 측에 우리 당 의원 숫자와 합쳐서 151명 넘길 수 있는지를 물었고
야당 측도 국민의힘 의원들 숫자를 물었다. 숫자가 점점 늘어가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18명에서 더 늘지 않았다. 아쉬웠다. 계엄 해제의 뜻을 같이 하면서도 본회의장에 오지 못한 의원들이 많은 것을 알기에 더 아쉬웠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우리 당 의원이 40명만 되었어도 이후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건 아주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18명이었으므로 너무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0명이 되었으면 아마 한동훈 대표가 밀려나는 일은 없었을지 모르고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계엄 반대를 외치고 윤석열 지키자고 외치는 극단적인 군중 세력에 휘둘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18명 너무 적었다는 겁니다. 원내대표 추경호 씨의 권유를 받아들여 가지고 당사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 당 사람들은 본회의장 오른쪽 뒤편에 모여 있었다. 나는 본회의장이 아닌 원내대표실에 모여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요청을 계속 전달했다. 그때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해제 요구 표결에 참여했다면 그 뒤 벌어진 정치 사회적 갈등은 훨씬 적었을 것이다. 보수와 국민의힘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일 것이다. 물론 여당 의원으로서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계엄을 무효화시키는데 자기 이름을 걸고 나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게 맞다. 그래서 18명의 의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그래도 더 많은 의원들이 왔어야 했다. 이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이 맺혔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0시 30분경부터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 수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에 필요한 151명을 넘어섰고 그 후에도 야당 의원들은 계속 들어와서 우리 국민의힘 18명 포함해서 결국 190명이 되었다. 의결 정족수를 넘겼으니 이제부터는 계엄군이 본회의장에 진입하거나 전기를 끊기 전에 실제로 표결 절차를 진행해서 해제 요구 표결을 끝내는 것이 다음 과제였다. 그 무렵 계엄군과 대치했던 당직자 보좌관들 사이에 한동훈 체포조라는 소리를 계엄군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말이 돌았다. 당직자들과 보좌관들이 본회의장 문을 소파와 탁자로 막고 있었다. 몇몇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나는 불체포 특권도 없으니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몸을 숨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미 정족수는 채워졌으니 이제는 몸을 피신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나는 총선 당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비롯한 정치 개혁을 공약으로 걸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계엄법에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놀라웠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나는 우리 당이 스스로 배출한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을 헌법적 절차를 통해 막아내는 장면에 우리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은 나아가 보수 진영은 불법 계엄의 동조자이자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적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동훈 대표와 18명의 국회의원이 있었으므로 지금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 동조자도 아니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적으로도 몰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체포 대상에 여당 대표가 포함되는 순간 계엄을 야당의 폭거와 부정선거 의혹 확인 때문에 했다는 명분, 물론 그걸 명분으로 계엄을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명분도 사라진다. 아마도 내가 여당을 이끌고 계엄 당일 계엄 해제 요구를 하거나 이에 실패하더라도 그 후 계엄을 저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걸 막기 위해 미리 체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체포 대상자 명단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 계엄의 성격이 친위 쿠데타라는 것을 말합니다. 친위 쿠데타의 성격은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특히 라이벌을 제거하는 겁니다. 12.3 계엄은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친위 쿠데타가 되었습니다.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면은 그것을 시도한 사람은 물론 감옥에 가고 아주 중형을 받아야죠.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목숨을 걸 자신이 없으면은 계엄이란 도박은 안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를 벌려놓고 대국민 호소용이라고 요새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경찰력으로는 진압이 안 될 때 하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 덧붙여가지고 야당이나 국민들에게 경고 또는 계몽용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요 구절을 앞으로 헌법 개정할 때 하나 더 붙여야 윤석열의 주장을 합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포 대상에 여당 대표가 포함되는 순간 야당의 폭거 때문에 호소용 계엄을 했다는 윤석열의 억지 주장, 그것도 부여가 된다는 지적은 날카롭습니다. 제가 이 소개한 한동훈 대표의 이 글은 원래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가지고 한국에서 발표된 가장 잘 쓴 기록 문학입니다. 참고로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 회고록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읽고 또 재밌는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